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증여세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증여세는 우리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증여 추정 배제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생소한 분도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가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는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데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는 별로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 재산이 10억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10억 이상은 돼야 그래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내는 사람이 정말 상위 0.1%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데요. 증여세는요, 1억 원만 자녀한테 잘못 증여해도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증여세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상속세율, 증여세율 한번 알아보시면요, 50%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우성이죠. 상속세 좀 낮춰달라. 자, 이 50%도요, 사실은 넘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까지 같이 넘길 때는요, 여기에 2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60%가 되고요. 50% 이상 되는 과점주주가 증여를 할 때는요, 3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65%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이 65%다. 굉장히 높죠. 기업들이 이 세금 내고는요, 경영권을 승계할 수가 없어요, 자녀한테. 과거에는 편법이라도 가능했죠. 왜냐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을 키워서 종잣돈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우성인데요. 그래도 한 번은 귀담아 들어야 될 만한 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자, 증여 얘기가 나오면, 자금 출처 조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가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산을 취득한 경유와 그것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일을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해요. 누가 하겠습니까? 국세청이 하죠. 그래서 너 돈 어디서 나서 이거 샀어, 소명을 못하면요, 그냥 증여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물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금 출처 조사 나오면 소명을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자금의 출처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라도 돈 버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그냥 증여세를 받는 거고요. 물론 기준은 10년이고요.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조사를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돈 있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건 그래도 소득이 있으니까 들통이 안 날 가능성이 큰데요. 미성년자라든가 소득이 없는 자녀든지 부인이든지 이렇게 증여했을 때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항상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대비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전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큰 금액 이동하는 게 다 지금 파악됩니다. 한눈에. 은행에서도요,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통보하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 이렇다 보니까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집을 샀을 때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소명을 못하면 증여세를 두드려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물론 소명 자료가 있으면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기준 금액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요. 자, 자금 출처 조사를 나왔을 때 80% 이상만 소명을 하면
전액 다 소명한 걸로 본다. 만약 10억이다 그러면 8억까지만 증빙을 하면 다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아까 10억 원 이제 미만이니까 이제 10억까지는 80%만 소명하면 되고요. 10억 원 이상일 때는 2억 원 미만 금액이 다 소명하고 소명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그냥 전체를 다 소명한 것으로 본다. 2억 원이 초과하면요. 그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80%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요. 자, 이러한 자금 출처조사를 안 받으려면 그 기준금액 미만으로 우리가 증여를 하면 이런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일 핵심인데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여 추정에 배제되는 한마디로 이제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배제되는 그런 기준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웬만한 분은 모르실 거예요. 관심이 있는 분 빼고는. 자, 증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세대주일 경우에는요. 30세 이상일 때는 주택일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는 조사 안 한다. 기타 재산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채무상환, 빚 갚아주는 거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한도액 2억 원까지는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는다. 국세청이 안 한다.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0세 이상일 때는 좀 크겠죠. 3억 원, 주택일 때는 기타 재산 1억 원, 채무는 똑같네요. 5천만 원. 그래서 한도 4억 원. 일례로 자녀가 40대고 세대주다. 그러면 70살 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4억 원까지는 집을 사줘도 자금 출처조사가 국세청에서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요. 훨씬 세금에 도움이 되겠죠. 절세에. 자, 비세대주는요. 30세 이상일 때는 7천. 좀 작죠. 비세대주는. 기타 재산 5천. 채무는 똑같이 5천. 그래서 1억 2천만 원. 40세 이상일 때는 1억 5천만 원. 주택은 기타 재산 1억 원. 그래서 채무는 똑같고 5천만 원 다 2억 5천만 원. 자,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들, 자, 자녀를 세대주로 만들어 주고 증여를 하면 훨씬 큰 금액을 증여해 주고도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자, 30세 미만에 해주면요. 얼마 못 해줍니다. 5천만 원 주택, 기타 재산 5천만 원, 채무상환 5천만 원. 그래서 1억 원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기왕이면 자녀를 30세 미만에 해주는 것보다는 만약 28살, 29이다 그러면 그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30살 넘어서 세대주를 만들어줘서 증여를 해주면 훨씬 큰 금액을 증여해주고 자금 출처 조사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자금 출처 조사 배제라는 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고 조사만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예요. 조사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세금 안 내도 된다. 효과는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금 출처 조사 배제되는 기준금액은 조사를 안 한다는 조사 배제 판단 기준이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자, 자금 출처 금액, 아까 그 금액, 제가 제시한 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이 명백하다면, 객관적으로,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되고요. 증여세 비과세 해주는 금액은요, 자금 출처조사 배제 기준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여세 공제금액을 명심해야 된다. 공제금액임을. 그것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이게 증여세 법적으로 아예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이죠. 6억 원까지는 면제입니다. 예, 증여를 해줘도. 직계 이제 존속, 주는 사람이 이제 직계 존속이에요. 존속은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성년 직계 비속이니까 성년이 된 자녀가 되겠죠.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이 정도, 그렇게까지는 이게 최근에 올랐어요. 그래서 전혀 증여세가 없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아예 없는 거니까 이만큼은 안심하고 줘도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1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또 부모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직계 존속할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거꾸로 주는 거니까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친족도 있는데 친족은 1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증여세를 보면요. 이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게 많이 나올 때는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많이 해서 양도세를 절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1억짜리 집을 샀는데 강남에 그 집이 현재 6억을 호가한다.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죠. 그러면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죠? 근데요, 오늘 6억 정도 되는 그 집을요, 부인한테 증여하는 겁니다. 부인한테 증여하면 부인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집을 5년간만 팔지 않고 5년간 잘 보유했다가 5년 후에 팔면요, 6억에서 만약에 하나도 안 오르고 6억이다 그러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7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부부지간에 사이가 정말 좋아야 되죠. 왜냐하면 부인한테 6억 원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부인이 남편한테 6억 원을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등기까지 다 넘기는 거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요새는 부부가 다 부부래도 별산제잖아요. 다 재산도 따로. 그래서 부부지간에 사이가 나빴다. 그러면 재산을 뺏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제가 극단적인 경우로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남에 사시는 고가주택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가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주식 얘기를 안 하고 양도세 중에서도 증여추정 배제, 한마디로 조사 배제 부분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도 세금을 안 내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는 그런 요령이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세청이 그러면 왜 이걸 조사를 안 할까요? 왜 안 하냐면요. 자,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겠거니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안 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안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보통 요즘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주식시장에 좀 나쁘고 이러면 이 주식 절대 안 팔고 자녀한테 물려줄 거야. 나 증여할 거야. 집도 요새 강남에 집이 다 막혔잖아요. 양도세 때문에 팔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팔고 양도세 내느니 자녀한테 물려준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내용을 숙지해서 그래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는 것이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런 부자들 뿐이 아니라 자녀한테 전세 얻어주고 그 다음에 종잣돈 5천 1억을 줄 때도 자, 이런 기준을 참고해서 주시면 적은 세금이나마 뭐라 할까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주식 얘기는 상냥하고요. 그래도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절세, 그 중에 증여세, 배제 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